네, 월요일, 금요일 함께합니다. 손여로의 열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사 심각하게 하시네요. 시장이 오늘 심각할 것 같아서. 시장이 심각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었고 이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둔화된 채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다시금 불거졌잖아요.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좀 힘들까요? 네, 뭐 힘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죠. 모르고 맞는 거랑 알고 맞는 거랑 다릅니다. 내가 알고 맞으면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용 지표라는 것이 결국 매크로 변수입니다. 매크로 변수는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이게 상방이냐 하방이냐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그 변동성은 내가 맞출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 지표도 세부적으로 까보면은 장기적인 실직은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가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나 빗나갔느냐. 그다음에 이 고용 데이터라는 것은 미국의 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꾸준하게 잠정치를 발표하고 꾸준하게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근데 과거에 수정치가 크게 좀 오차가 났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2만 건이나 줄었다는 것이 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가장 맹점은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래 대금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힘이 작용을 했는데 그 하방에 대한 받아주는 힘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1,000억이 안 되는 매도 금액이 나왔는데 지수는 거의 마이너스 2% 넘게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2천억 원이라는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거를 받아주는 물량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수 낙폭이 더 크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못 받아주다 보니까 낙폭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런 거래 대금이 적은 것은 회복이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오늘 것은 아니지만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윈도우 드레싱이 끝난 다음에 단기 차익 나오고 있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 매수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 오후장쯤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너무 염려할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서는 거래 대금이 먼저 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일단 거래 대금이 살아나길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한미약품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굉장히 좀 소외받았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미약품이 8% 넘게 급등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하반기에 11월에 공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집중도가 높았었거든요. 31만 원 돌파가 됐습니다. 팀장님, 지금 자리 드디어 한미약품은 이제 시작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를 네. 한 석 달 넘게 봐왔고요. 이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성장 모멘텀 중에 가장 우리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약바이오가 본업을 통해서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고혈압 치료제인 아모디핀과 복합 고혈압 치료제인 아모잘타를 통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와 가장 유명하죠. 비만 당뇨 치료제인 HM162OA가 있는데 그 임상에 대한 결과가 올해 11월에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있더라고요. 파브리병 치료제는 LA-GLA, 이제 한미약품으로는 HM1541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비만 치료제, 우리가 비만 치료제도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다른 효과를 내는 상대적으로 난이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클래스를 나눠서 신약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신약이 임상 1, 2상과 각자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실험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얀센의 기술 수출한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신약 파이프라인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분기 연간 실적 꾸준히 실적 향상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기준으로도 전 분기 대비해서 10에서 15% 실적 향상세가 보여주고 있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재밌는 게 이 경영권 분쟁이죠. 네. 이 한미약품 하면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있고요. 첫째 아들과 이제 막내 아들이죠. 그다음에 임주연 따님이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뭐 누구를 평가를 할 수도 없겠지만 네. 열심히 신문이랑 뉴스 읽어봤을 때 약간 이 아드님들은 경영 전공을 하셨고 이 따님은 제약바이오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 따님한테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기업을. 근데 이제 형제 입장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사모펀드랑 결탁을 해가지고 일단은 경영권을 땄죠. 근데 여기 보면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주주연대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이 노선을 바꿨어요. 이 모녀 쪽으로. 네. 그에 따라서 이 형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모멘텀이 사실은 어제 처음 부각된 건 아닙니다. 약 한 2주 한 달 정도 됐어요. 3월 달에는 이제 아들들이 가져갔다가 한 2주 전, 한 달 전에 이제 이 신동국 회장이 노선을 바꾸면서 모녀 쪽으로 힘이 갔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아들 형제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이 경영권을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지분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인사이트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네. 한미약품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경영권 분쟁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미약품 또 다른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목표 주가 어디로 보세요? 네, 우선 제가 매수가는 31만 5천 원과 한 29만 5천 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29만 원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34만 5천 원 잡고서 이 아드님들의 행동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만 5천 원 목표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게요. DB 금융투자인데요. 자, 이 금융투자 급등이 나왔습니다. 20%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새롭게 썼고요. 중소형 증권사 내에서 최초로 밸류업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주 환원율 40% 유지하겠다. 엄청 크잖아요. 팀장님, 지금 자리 DB금융투자 더 갈까요? 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미래에셋증권 말씀을 네. 드렸죠. 삼성화재랑 미래에셋증권 말고 누가 또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까라고 했었는데 DB금융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DB그룹에 속한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이기 때문에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들이 실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4분기에는 뭐 일회성 비용 반영도 있지만 시장이 사실 작년 상반기에 2차 전지를 굉장히 핫했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7월부터 밀리면서 거래 대금이 줄다 보니까 증권사들 실적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반도체, 로봇, AI, 뭐 전력 설비,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 이제 거래 대금 수반해 주다 보니까 증권계통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발표하면서 강하게 상승했죠. 그러면서 PBR이 0.4, 0.5이던 은행주들이 0.7, 0.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행주들도 좋지만 은행주들의 뒤를 쫓을 수 있는 증권이나 보험주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DB금융투자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ROE 10% 이상, 주주환원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업종평균 PBR, 업종평균 PBR이면 한 0.8 정도죠. 0.8 정도를 상회하도록 목표를 하도록 했고 일단은 이 부분은 궁금합니다. 당기 순이익의 최소 40% 이상을 주주환원에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그거를 확인하고서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근데 DB금융투자가 지금 PBR이 0.25입니다. 그래서 네. 업종 PBR이 0.7, 0.8이니까 무서워요. 일단은 목표가가 3배라는 거죠. 현재 위치로. 근데 뭐 목표가를 현재가에서 3배인 16,000원 잡기는 좀 무서울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수급 나왔고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 다음에 10% 단위로 기대 수익률을 바꿔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좀 체크해야 될 게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원체 좀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온 자리에서 목표가 어디로 잡을까요? 네, 지금 재밌습니다. 일단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오전장에는 기관의 순 매수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은 순 매도였습니다. 근데 정산 수급이 외국인마저도 순매수로 전환됐어요. 그러면은 기관이 오전장에 선점을 하고 오후장에 이제 외국인이 개인의 물량을 가져갔고 지금 시간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시간에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단기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00원보다는 약 5,800원부터 5,6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5,400원 잡고 1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일 뿐 6,400원 잡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6,400원, 손절가 5,400원으로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게요. 클래시스 올라와 있는데요. 의료기기, 미용기기 최근에 부각받아 갑니다. 4% 가까이 올라서 53,400원의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클래시스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니 외국인 기관이 팀장님 야금야금 계속 담아가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보면 우리가 올해 상반기를 주름 잡았던 섹터가 반도체, 조선, 방산 이렇게 들 수 있는데 네. 미용, 의료기기 사실은 이제 결과론 쪽으로 들리시겠지만 한 2주 전에 이 자리였으면은 방산이랑 조선이랑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이 조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조정이 없는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은 요 세 가지 섹터에 눌림목 공략을 해보면 좋겠지만 매매를 잘 못하신 분은 미용, 의료기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슈링크랑 볼륨이라고 하는 하나는 이제 비침습 방식이고 하나는 침습 방식으로 에너지를 피부 속에 침투시켜서 이제 펴주는 이제 리프팅하는 기능인데 이 클래시스가 판매하고 있는 슈링크가 이 리프팅 제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클래시스랑 다른 파마 리서치가 이 미용 의료기가 참 좋은 게 영업이익도 상당히 나오지만 제품뿐만 아니라 이 제품에 들어가는 부속품에 대한 교체 수요도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만 원이 매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는 부품 매출이 거의 33만 원, 3분의 1가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분들, 그다음 어르신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이 향상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꾸준하게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이런 피부 리프팅 시술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클래시스는 한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부정적인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조만간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지금 보면은 BCP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P죠. 이제 경영참여 펀드인데 경영참여 펀드가 7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유통주식수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상장 폐지가 돼요.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1%가 안 나오죠. 지금 유보율이 계속 2.25%, 3.5%, 4.5%. 그러니까 우리 주주 입장에서 나쁘죠. 정말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주주 환원 안 하고 회사에 계속 쟁여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BCP 행동을 봤을 때는 이 지분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킨 다음에 이 클래시스가 만들고 있는 이익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적 안정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 순매수 들어오니까 일단은 매매를 했다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한 다음에 이 BCP가 지분을 추가 취득하겠다, 공개 매수하겠다 이럴 때가 엑시트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그럼 단기 수익 관점이라면 목표가 손절가 좀 짧게 주시나요? 네, 일단 손절가는 짧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만 손절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5만 원 잡고요. 일단 1차 목표가 58,500원 잡은 다음에 이건 쉽습니다. 이들의 엑시 타이밍은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개 매수했을 때 보통은 주가 밀리기보다는 오릅니다. 그렇죠? 주가 오르기 때문에 공시 확인하고 공개 매수 공시 나와서 갭 상승했을 때 청산하면 되니까 너무 조바심 갖고 대응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5만 원, 목표가 58,500원으로 클래시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주말도 잘 편하게 못 쉬셨대요. 그만큼 힘든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장 한마디 뭘로 주시겠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 거래대금은 양날의 검이다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 많이 좋아하시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거래대금이 많을 때는 양봉이고 그 다음에 음봉일 때는 거래대금이 많을 때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되지만 거래대금 없을 때는 기적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많은 분들께서 일간 변동성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다만 아쉬운 거는 저번 주 금요일에는 꼬리가 없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는 위아래로 꼬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꼬리가 달려 있었다는 거는 상방에 베팅하는 분들과 하방에 베팅하는 분들이 꽤나 많았다는 거죠. 근데 아쉽습니다. 일봉을 봤을 때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께서는 일부 투자분께서는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7억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 지표가 다 나오고 우리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을 때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음 주 같은 경우 추석이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대선, 그다음 FOMC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다가오면서 점도표 간에 25bp냐 50bp냐 이런 변동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틀이나 3일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서 오후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계좌는 다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략 한마디 들어봤고요. 자, 이제 손야루의 열혈주 공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는 종목은 대봉 LS라는 종목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코스피랑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 대봉 LS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 화장품 소재, 식품 첨가물 제조 판매를 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과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고요. 물론 화장품과 어떤 식품 관련 종목들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가 거의 변동성의 7, 80%를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됐을 때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생물보험법이 아마 9월 10일이나 9월 11일쯤 표결이 된 다음에 이번 주 중에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금리가 한 번에 50pp가 되는 거는 국내 성장주에 대해서 찬물을 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한테 더더욱더 좋은 경영 환경 여건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주요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공급 부족이 나왔을 때는 이 원료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면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이 아마 매년 48% 증가하면서 2028년에는 현재 규모 대비해서 200% 이상 실적이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보면은 당뇨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이 현재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치료제를 사고 싶은데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GLP-1 계열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도 들어와 있는 제품에 대한 공급이 부족했을 때는 위고비도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종목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봉 LS가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네. 이것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환사채가 뭐 운영자금이라든가 채무상환 자금이 아니라 공장 증설을 위한 전환사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권 발행은 유상증자랑 달리 이 투자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을 참여할 수 있는 건 거의 기관밖에 없어요. 이 전환사채를 보니까 이 송도 R&D 센터의 신축에 사용할 것이고 참여자가 린드먼 아시아 투자조합 16호, 원신한 매자닌 제1호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환사채라고 볼 수 있지만 제3자 유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보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봉 LS 같은 경우도 정말 어제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순매수는 거의 8월 21일부터 매일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과 단기 차익, 상승과 단기 차익 나오고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했을 때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혈주 오늘 대봉 LS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그러면 19,600원. 네, 이렇게 갈까요? 네, 우선 동시호가 17,600원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 17,600원과 17,000원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가 16,800원, 1차 목표가 19,60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600원이 목표가, 손절가는 16,800원으로 설정해서요. 시초가 매수 좀 눌렸을 때 들어가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대봉 LS 받아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